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삭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말 동안 NHL에서 이례적인 굉장한 빅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급의 선수가 시즌 중간에 이렇게 트레이드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데요. 바로 이제 콜로라도의 란타넨 선수가 3자 트레이드로 테일러 홀 선수와 함께 케인즈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케인즈에서는 네이처스 선수랑 잭 두리 선수가 넘어가게 됐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주말 동안 이 소식을 보면서 이 정도급 선수가 트레이드 되는 거,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도 남겨주셨는데 다 쇼킹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3제 트레이드로 시카고에서는 이제 연봉 보조를 중간에 껴서, 왜냐면 란타넨 선수의 연봉이 높은 상황에서 캐롤라이나에서는 그 연봉을 지금 다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카고에게 픽을 주고 중간에 좀 샐러리를 먹어주면서, 시카고가 없었으면 이 트레이드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트레이드였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스 잭 두리 선수가 콜로라도로 이적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선수들의 성향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란타넨 선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키를 보신다면 다 아실 만한, 특히나 이제 몇 년 전에 콜로라도가 우승할 때 주역이었고, 맥키넌, 란타넨,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랜데스콕 선수도 있었고 주장, 그 다음에 마카르 선수, 이 트리오, 이 4명 우승의 핵심 멤버입니다. 이미 100포인트를 2번, 지지난 시즌에도 55골을 넣었었고, 지난 시즌에도 42골에 100포인트를 넘겼었고요. 올 시즌도 지금 25골에 39개 어시스트, 공격 레이팅을 보시면은 더 할 나위 없는 리그, 어떻게 보면 저세상급인 맥데이빗이나 맥키넌 정도는 아니지만 그 바로 밑에 최고의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치 레이팅도 거의 상위급에 찍어주고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선수를 트레이드한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급부로 넘어온 네이처스 선수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성장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격 위주의 이제 윙어이고요. 지난 시즌에 24골, 지지난 시즌에는 28골, 올 시즌에는 51경기에서 16개 골을 넣고 있고, 수비보다는 포인트 생산력에 집중을 해주는, 피지컬 능력보다는 전형적인 스피드 윙어, 요런 스타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온 잭 두루기 선수도 케인즈에서 나름 아꼈던 유망주 출신입니다. 물론 케인즈의 뎁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의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하위 라인에서 뛰었고요. 이제 수비적인 역할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레이팅도 굉장히 높고, 뭔가 블락샷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비존에서 커버를 많이 해주는 스타일로, 다만 올 시즌에는 지난 몇 년간 중에 가장 안 좋은 성적이, 퍼포먼스가 전체적으로 저조한, 그래서 그래프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범위가. 그래서 약간 좀 폼이 떨어져 있는 올 시즌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올 시즌 하나로만 보는 평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팀에서든 3번, 4번 라인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수비형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피지컬 셧다운 센터는 아니지만 수비를 열심히 해주는 그런 자원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정도 급이 되는 란타넨 선수의 케인즈 유니폼, 굉장히 어색하기는 한데 아직은 이 정도 되는 급 선수를 왜 콜로라도는 내보낼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의문이죠. 여러 가지 그 내부에서의 디테일은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란타넨 선수의 요구 금액이 콜로라도가 평가하는 이 선수에 대한 밸류보다 너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최근에 드라이사이틀 선수가 재계약으로 올 다음 시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계약으로 14M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게 이제 리그 현재 최고 이제 셀러리 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매튜스 있고 맥키넌 선수 있고 맥데이빗 선수가 12.5M. 윙어로서는 이제 파나린 선수가 가장 많은 캡을 받고 있고요. 이제 확실한 건
란타네는 드라이사이틀급 계약을 원했던 겁니다.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콜로라도가 그 란타네 선수를 내보낼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드라이사이틀급 이 계약이, 이 드라이사이틀의 이 역대 최고 계약이 뭔가 좀 현재 최고의 스타들, 조만간 이제 미네소타의 카프리조브 선수도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런 거에 레버리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란타넨 선수는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드라이사이틀급의 계약을 원했던 겁니다. 근데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맥키넌 선수가 12.6M을 받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달라고, 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이제 콜로라도 입장에서 콜로라도 스태프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본인들의 선택이겠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란타넨이 14임은 아니야. 네, 근데 이제 그 협상을 하면서 그게 좁혀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FA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선수를 이 정도 금액을 주고 만약에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뭐 13M, 12.5M 뭐 요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건데 그 이상을 원한다? 근데 그러면 잡지 못한다? 그러면 냉정하게 말하면 못 잡는 게 거의 확실하면 트레이드로 좀 유망주를 데려오는 게 이제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마카르 선수도 이제 계약을 해야 돼요. 올 시즌 끝나고 2027년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올 시즌이 끝나면 이제 마카르 선수에 대한 재계약 이야기도 나올 거고, 당연히 지금 받고 있는 9M보다 훨씬 더 많은, 제 예상으로는 최소 12M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맥키넌 선수보다 란타넨 선수에게 더 높은 연봉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콜로라도 단장의 판단이었겠죠. 그리고 란타넨 선수는 14M을 계속 고집을 했으니까 그럴 거면 어쩔 수 없다. 네, 트레이드를 하게 됐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데려온 핵심 선수는 이제 네이처스 선수입니다. 나이가 이제 완전 어리지는 않고 이제 26살이 됐고요. 한 70에서 80포인트를 기대해 볼 만한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49경기 부상 때문에 다 못 나왔어요. 하지만 49경기 아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77경기에서 53포인트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콜로라도로 넘어오기 전에 올 시즌에 49경기에서 55포인트. 결국엔 지금 전체적으로 스탯을 보시면은 아까도 이제 그래프로 봤지만 성장 중입니다. 이 지금 포인트 생산력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올 시즌은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의 어떤 정점이, 어떤 기준인점이 될 수 있는 경기당 1포인트, 이거를 지금 올 시즌에는 달성할 때가 되기는 됐어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란타넨 선수보다는 떨어지지만 콜로라도에서는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 네이처스가 란타넨급이냐라고 한다면 아니죠. 네, 란타넨보다는 이제 한 수, 두 수 이제 낮은 티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경기 퍼포먼스도 그렇고, 임팩트도 그렇고, 포인트 생산력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란타넨 선수는 100포인트 선수고, 네이처스 선수는 80포인트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커리어 하이가 70포인트대였으니까요. 올 시즌에 뭐 80포인트, 뭐 85, 90포인트, 어떻게 보면 뭐 10포인트 차이지만 이거에 대한 이 갭은 사실 스타냐 슈퍼스타냐 요 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처 선수가 란타넨급은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당장은 뭐 네이처 선수가 엄청난 스텝업을 해서 막 100포인트 이상 찍어주는 엄청난 윙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고, 지금 당장은 네이처스 선수가 한 수, 두 수 밑에인 거는 확실합니다. 이제 콜로라도의 라인업을 보면 란타넨 선수 자리에 그대로 네이처스 선수가 들어왔고, 드루리 선수가 이제 3번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드루리 선수에 대해서 집중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아까도 레이팅에서 봤듯이 수비적인 면에서 잭 드루리 선수가 나쁘지 않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3번 라인에 콜튼, 마일스 우드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 복귀했고, 여기에 잭 드루리 선수가 들어왔어요. 제가 콜로라도 경기를 지금 풀로 다 못 봤어요. 트레이드 되고 나서 다 어제 다 새벽 경기여가지고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이 3번 라인만 보면은 이 체킹 라인, 이제 수비적인 디펜시브 라인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 위에 있는 라이트 윙어 자리에 이제 란타네 선수가 빠지고 네이처스 선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무게감이 확 떨어지기는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콜로라도 소식으로 미들스탯 선수도 지금 올 시즌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아서 콜로라도에서 지금 트레이드를 활용해서 이제 트레이드를 할까 뭐 이런 루머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란타네 선수라는 무게감이 이제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란타넨이라는 슈퍼스타. 경기에서 보여지는 임팩트가 사실 이 맥키넌과의 조합, 이 탑라인에서 보여줬던 그 임팩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콜로라도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란타넨 선수가 아까 봤던 그 그래프에서요, 그 최고 금액 이제 14M 짜리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드라이사이틀 기준으로 본다면 14M은 아니지만 한 13M? 지금 이제 어차피 캡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 선수들의 캡은 이제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13M 정도까지는 가볼만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콜로라도는 아마 맥키넌 선수보다 더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그거를 그렇게 반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의 판단은 솔직히 제가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트레이드는 일어났고 분명히 콜로라도도 굉장한 심사숙고를 해서 이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을 거고요. 근데 확실한 건 만약에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 올 시즌 7월 1일, 올해 7월 1일까지 만약에 란타넨 선수와 재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게 100%다. 그러면은 트레이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냥 내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누군가를 얻어놔서 뭔가 좀 팀을 다시 한번 꾸려가지고 이제 다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게 맞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약간 원맨 클럽맨, 네, 뭐 이런 원클럽맨, 네, 이런 전통은 이제 조금씩 이 트레이드를 계기로 NHL도 좀 깨지고 있지 않나. 이제 뭐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만 NBA도 보면은 막 슈퍼스타들 대형 트레이드가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NHL도 네,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이 트레이드가 좀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계약이 안 되면 슈퍼스타라도 우리 뭐 프랜차이즈 스타라도 어쩔 수 없다. 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이 드라이사이틀 선수의 이제 대형 최고 계약 이게 어떤 기준점을 바꿔버리는 현재 이 슈퍼스타들 기준으로 그들의 이제 계약 기준을 바꿔버리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란타네는 트레이드가 됐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네이처스 선수가 그 무게감은 떨어집니다. 네, 이제 선택과 결과에 이 모든 책임은 이제 콜로라도 스네부들이 책임을 져야겠죠. 반면에 이제 캐롤라이나 입장에서는 란타넨이라는 이제 슈퍼스타, 제가 얘기 들은 거로는 캐롤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급의 선수를 최근에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뭐 세바스찬 아우 선수도 있긴 하지만 란타넨 선수가 조금 한 티어 더 위라고 다 보잖아요. 포인트 생산력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케인즈 경기의 첫 경기에 이제 란타넨 선수가 아오 선수랑 네, 한 라인에서 뛰었습니다. 핀란드 이제 커넥션이 있긴 한데 그 경기 제가 봤는데 이 첫 경기는 사실 크게 큰 임팩트는 없었는데 이제 트레이드 되고 바로 다음날 경기였기 때문에 뭔가 손발을 맞출 시간이 없었겠다고는 네,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캐롤라이나 입장에서는 네, 엄청난 이제 흥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탑 엘리트급 포워드가 최근에 케인즈의 탑라인에서 이제 별로 없거든요. 네, 아우 선수 뭐 다른 선수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란타네 선수가 가지는 이제 무게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케인즈 입장에서는 약간 올인을 하는 윈나우로 모드로 가는 어떤 방점이 되는 트레이드였습니다. 콜로라도 뭐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저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한 대로 뭐 어쩔 수 없는 본인들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몇 년 지나서 올해, 내년, 네, 몇 년 지나서 이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